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여성의 산부인과 질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죠.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이 자궁근종은 여성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요. 근데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평소에 생리통이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드물긴 하지만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시기가 있죠. 바로 폐경기인데요. 이 폐경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우선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폐경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궁근종과 폐경기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상훈 산부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성의 자궁에 정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흔하다고들 하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자궁근종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궁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뭉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보통 자궁근종은 증상이 있고 나서야 자궁근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자궁근종이 작은 경우는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 20에서 40%에서 자궁근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자궁근종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보통은 근종이 본인에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있고 나서야 자궁근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경우는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네. 자궁근종이 비록 암은 아니지만 크기에 따라 또 몇 개가 있는가에 따라 근종이 생긴 위치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네, 이 자궁근종도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의 근육세포들로부터 생겨나는 혹입니다. 네. 자궁근종은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점막하근종, 장막하근종, 근층내 근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점막하근종은 자궁의 안쪽인 점막 근처에 생기는 근종을 말합니다. 자궁강 안으로 자라나올 수 있으며 출혈 등의 증상을 잘 일으킵니다. 장막하근종은 자궁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장막 근처에 생기는 근종을 말합니다. 근종이 자궁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층내 근종은 자궁의 중간 부위인 근육층에 생기는 근종입니다. 네. 그 크기를 보아도 직경이 1cm보다 작은 크기에서부터 임신 5, 6개월 정도 크기의 커다란 근종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입니다. 자궁근종이 하나만 있기도 하지만 네. 여기저기 여러 군데 생기기도 하며 어떤 것은 아주 빠르게 자라고 어떤 것은 천천히 자라는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궁근종이 생기는 위치도 꽤 다양하고요. 또 가임기 여성의 5명 중 한두 명 꼴이면 빈도도 꽤 높은 것 같거든요. 이런 자궁근종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자궁근종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으나 여러 연구에서 자궁의 평활근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하나의 자궁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근종의 성장이 난소의 기능이 왕성할 때 잘 자라고 네. 초경 이전이나 폐경기 이후에 발생이 드물거나 근종의 크기가 감소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궁근종이 여성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가족력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궁근종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신 경험이 많을수록 자궁근종이 쉽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기가 4명 있는 분은 아기가 없는 분에 비해 근종 발생이 약 80% 정도 감소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가족력입니다. 1촌 내에 자궁근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궁근종 위험성이 3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초경이 빠른 분들은 근종 발생 위험이 높고요. 비만도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50kg인 사람에 비해 80kg인 분들은 자궁근종 발생 위험률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운동선수는 근종이 작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육고기나 햄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약 2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 외에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자궁근종이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자궁근종의 증상은 어떤 게 있죠? 네, 대개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은 근종의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자궁근종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크기가 큰 자궁근종도 전혀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생리의 양이 많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집니다.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생리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피가 비칠 수 있습니다. 간혹 과다한 출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둔하고 묵직한, 때로는 날카로운 복통이나 요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교통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근종으로 인해 잦은 요일을 느끼거나 변비 또는 배변 시에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과 관련하여 유산을 일으키거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자궁근종이 있으면 생리량도 많아지고 또 출혈이 좀 가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이 비정상 자궁출혈입니다. 네.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생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은 근종이 내막 근처에 있으면 자궁 내막이 넓어져서 생리량이 증가할 수 있고 자궁의 수축력을 방해하게 되며 네. 자궁으로 혈류가 증가되어 특히 점막하 근종은 자궁각 내로 근종이 돌출될 수 있어서 불규칙한 질출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리기간이 길어지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빈혈까지 생기는 자궁근종이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 자궁근종이 발생하는 위치가 꽤 다양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단 방법도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산부인과 진찰을 시행하여 자궁이 커진 것이 감지가 되거나 골반 초음파나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하여 자궁근종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네. 이 검사를 통하여 의사는 자궁근종의 유무 및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궁근종 환자들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부인과 검사를 통하여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3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부인과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궁 초음파 검사도 반드시 함께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작은 크기의 자궁근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과 함께 여성들의 산부인과 질환이죠. 자궁근종 그리고 폐경기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자궁근종 평소에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 30대 이후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궁근종을 좀 미리 작을 때 발견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259개 5200번 이 2대 상담 전화로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관련해서 뭔가 통증이나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앞서서 자궁근종이 특별한 증상도 없어서 모르고 놔두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알고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 건지 어떤가요? 네,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근종이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크기가 작거나 또는 폐경 전후 시기의 근종이라면 일반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네. 통증이나 압박감, 불임, 과도한 출혈이 없는 경우라면 근종의 크기가 심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지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 양상을 관찰하여 네. 변화가 심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이제 빨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빈혈을 동반한 비정상 질출혈이 있는 경우나 네. 생리통이나 만성 골반통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의 염전으로 인하여 급성복통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에 눌려서 빈뇨나 신우증이 발생하는 경우, 자궁의 크기가 커서 압통이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이 불임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 자궁근종이 급속히 자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궁근종 관련해서 상담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45살이고요. 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임신을 했거나 뭐 출산한 경험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생리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27일 주기로 생리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40대 이게 중반 되면서 생리를 이게 한 달에 15일 주기로 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먹는 양에 비례해서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심하게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아랫배가 이게 노는데 좀 이상한데 그 뭐 질환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쯤에 네.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 네. 이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생리를 이렇게 뭐 15일 주기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뭐 지금 1년 전에 산부인과 가시고 그 이후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예, 그동안에 뭐 다른 건강상의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으셨고요. 예. 그냥 생리 주기만 좀 짧아지신 그런 증상을 보인다, 그죠? 예. 예, 그러시면 일단은 생리 주기가 짧아진 원인은 근종이 있어서도 짧아지지만 다른 원인으로서도 짧아지니까 산부인과를 일단은 근처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5일이 너무 짧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네네. 정상적인 생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가면 뭐 초음파, 앞서 말씀하신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내진하고 초음파 검사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생리 주기가 너무 짧으시니까 병원에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꼭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 7가지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방법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자궁근종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되며 환자의 연령이나 증상의 유무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호르몬 약물 복용이나 주사제가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수술 전 근종의 크기를 감소시키지만 그 작용이 일시적이므로 치료가 끝나면 근종의 크기가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궁근종의 완전한 제거는 수술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궁을 보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종 절제술을, 더 이상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거대 근종이거나 다발성 근종일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근종만 절제하는 근종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당수에서 근종이 다시 자라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제거 없이
근종의 크기를 줄이거나 증상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약물 치료, 수술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은 비수술적 치료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수술은 좀 무서우니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비수술적 치료? 네, 자궁근종의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는 하이프 치료가 있습니다. 하이프 치료는 방사선이 아닌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가임기 여성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네. 몸 밖에서 초음파를 몸 속으로 투여하므로 환자의 몸에는 어떠한 상처나 출혈이 없으므로 당일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하며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이프 치료의 원리는 우리가 돋보기를 사용하여 태양빛을 이용해 불을 지피듯이 하이프는 체외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자궁근종이나 성근종에 집적시켜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응고개사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보통 종양세포는 열에 취약해서 40도 정도 이상이면 세포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하이프는 65에서 100도씨 정도의 고온을 발생시켜 종양 조직을 완전히 괴사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비수술적 치료라고 해도 아주 조금이라도 뭐 구멍을 낸다거나 째는 게 있는데 하이프 치료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환자는 치료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의사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종양 조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사는 종양 조직을 한 조각씩 세분하여 치료합니다. 이는 마치 토스트 빵 조각을 굽듯이 한 조각 한 조각 종양 조직을 괴사시켜 전체 종양을 제거합니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 세분되는 조각의 수가 다르므로 치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종양의 크기나 개수, 타 장기에서의 전이에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사진은 거대 근종으로 하이프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왼쪽 사진은 치료 전의 MRI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 치료 직후의 MRI 사진입니다. 하이프 치료 후 괴사된 근종은 MRI상에서 검게 보입니다. 괴사된 근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기가 점점 줄어들거나 소멸합니다. 따라서 증상도 호전됩니다. 네. 하이프는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은 물론 유방암, 간암 등의 악성 종양도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자궁근종 때문에 뭐 유산이나 불임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사실 뭐 가장 쉽게 걸리는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잘 못 먹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질환에서도 좀 임신부들이 문제가 없게끔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자궁근종이 나팔관을 막거나 점막하 근종이 너무 커서 자궁 내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근층 내 자궁근종이 자궁 내막과 달라붙어 있으면서 자궁 내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네. 불임이나 조기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시술을 할 때는 임신을 고려한다면 자궁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궁벽이 약해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자궁근종 환자가 늘어가면서 미혼 여성분들의 하이프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근종만을 제거하여 자궁의 모양을 유지하고 자궁벽이 약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 후에도 임신과 분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문 발표에서도 시술 후 임신과 분만이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이 자궁근종 역시 빨리 발견이 된다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거 정기 검진이겠죠. 네. 네, 어떻게 어느 주기로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산부인과 정기검진은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뭐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 받아보는 게 좋겠죠?
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을 늦추는 추세에 따라 근종을 진단받을 경우에 가입력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근종을 조기에 발견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꼭 시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시행할 때에는 꼭 자궁 초음파도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궁근종을 좀 모든 병이 예방하면 참 좋잖아요. 평소에 생활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자궁근종은 이 최고의 예방법은 평소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근종이 있을 경우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자궁암 검사라고 하면 자궁에 관한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궁근종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궁근종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차츰 줄여나간다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일반 여성보다도 훨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네. 세 번째로 소금과 설탕이 지나치면 독이 되므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리량의 증가나 생리통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과 함께 자궁근종과 폐경기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네.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나이는 57세인데요. 네. 3년 전에 건종이 4.5cm 있어가지고, 네. 수술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생리를 2시간 7일쯤 되면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생리인가 뭔가 싶어서. 네. 네, 3년 전에 근종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네.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이제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을 예, 하셨는지 건종만 제거했습니다. 예. 다른 거는 손 안 대고요. 예, 근종만 그때 이제 잘 제거됐으면 지금은 생리가 기간이 짧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보통 며칠마다 생리를 하시는지요? 한 27일경 좀 되면 한 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일간 일은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머지 날은 양은 보통 정도 되고요. 예, 예. 예. 3년 전에 근종 수술을 근종만 절제를 했다면은 아직 예. 정상적인 생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폐경 시기는 그래요? 사람마다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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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요? 예,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 저 나이에 지금 다 가고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소개를 20대를 해서 그런가 20살부터 했는가 해서 그런가 너무 지금까지도 하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러더라고. 아니는 그게 생리가 아니다. 네. 예, 그래 하는데 저는 급도 나고 한 네. 1년에 예.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계속 하셨죠?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개개인마다 폐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검사상에서 근종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자궁근종과 폐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렸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 상담 전화로 지금 바로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 연결해 주세요. 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폐경기, 생리가 끝난 지가 한 2, 3년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폐경기 질환이 너무 심해요. 네. 얼굴이 네. 화끈거리고, 이제, 무릎이 아프고 그런 게, 네. 지금 약국에서 약을
갖다 먹고 뭐 백숙을 또 따려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네. 낫지를 않아요. 지금 최고 불편한 증상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최고 불편하시죠? 예, 열이 오르는 게 예, 그게 예. 그럼 혹시 밤에 주무실 때라든지 식은땀이 나거나 그런 증상은 아직 없으시고요? 좀 많습니다. 지금 겨울에도 선풍기를 켜놓고 자요. 예, 보통 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폐경기 전후 시기에는 그런 증상을 겪는데, 일단, 주변 산부인과 가셔서 폐경이 됐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시고 또 다른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하셔서 어떤 약이나 처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전화상을 들어보니까. 그럼 만약에 산물과 약을 먹게 되면은 네. 얼마나 좀 먹어야 낫게 될는지.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른데 증상이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는 보통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드시면 증상 완화가 조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이상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드셔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약국약을 먹지 말고 산부인과 약을 먹어야 돼요. 네네, 산부인과 가셔서 증상을 좀 더 자세히 문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폐경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올 수도 있지만 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자궁근종과 폐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저희가 앞서서 자궁근종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생활수칙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니까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 섭취량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나친 소금과 설탕은 몸에 독이 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생리량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생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생리통이 있다거나 하시면 그때는 한번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저희 폐경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경기라고 하면은 생리가 완전히 끊기는 시점이다 라고도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끊기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폐경기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폐경기는 대부분의 여성에서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오게 되는데 네. 약 50%에서는 50세경에 오며 평균 폐경 연령은 47.6세 정도 됩니다. 조기 폐경이란 40세 이전에 폐경이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이 완전히 폐경이 되고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네. 신체적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라든지 야간의 식은땀, 불면증, 성교통, 질위축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리를 한 지 약 1년 정도 지날 때 흔히 나타나고요. 정신적인 증상으로 심한 기분의 변화, 짜증, 무력감, 건망증이나 집중력 감퇴, 우울감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폐경이 되기 몇 년 전후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 갱년기 증상이다라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도 알고 있는 게 그 짜증과 열, 화끈거림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대표적인 증상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 안면 홍조입니다. 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불규칙한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인하여 얼굴이나 목, 가슴 부위에 피부가 빨개지면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전체 여성의 약 80% 정도에서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규칙한 생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 월경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출혈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뇨생식기계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 주위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탄력성을 잃고 요실금이 생기고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갱년기의 대표적인 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증까지도 생긴다면서요? 네. 갱년기 증상으로 신경정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의 변화로 인하여 신경과민 상태가 되어 무력감이나 어지럼증, 불안, 초조, 불면증, 두통,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퇴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피부와 유방의 탄력이 소실되고 근육통이나 어깨 결림, 탈모 현상, 목소리가 낮아짐, 관절의 통증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폐경기의 여러 가지 증상들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한번 전문의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폐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 역시 호르몬 대체요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던데 이게 뭐 어떻게 효과를 갖고 오는 건가요?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폐경 시기는 대체적으로 일정합니다. 네. 그러므로 과거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더 오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생식작용뿐만 아니라 골이나 무기질 대사, 심혈관계, 인지기능,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신경질환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경 이후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면 골절의 위험률을 50에서 60% 정도 감소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30% 감소시키며 노화 방지, 치매 예방 등 퇴행성 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열성 홍조는 3주에서 4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네. 심리 증상이나 기억력 감퇴, 불안, 우울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질 위축 같은 증상은 보통 1, 2주 후에 호전이 오고 골다공증은 1일 최소량의 복용으로도 칼슘과 함께 복용할 경우 척추 골절은 약 8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도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이 5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네. 보통 뭐 이런 치료 방법을 보면요. 모두가 그 대상자가 되지 않고 좀 피해야 될 사람들이 꼭 존재하더라고요. 호르몬 대체요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투여의 이득과 손실을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네. 금기증이 없거나 50세 이전에 양측 난소의 절제 수술을 한 여성이나 자연적으로 폐경이 온 여성에서 금기증이 없고 이 치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규칙적인 추가 검사가 가능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금기증이라고 하면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 간질환, 색전증이나 혈전증, 조절 안 되는 고혈압, 임신이라든지 확진 안 된 출혈, 에스트로겐 의존성 암이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을 때는 확인해야 할 필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가족 역상, 악성 종양이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골다공증의 유무, 과거 역상 유방암, 자궁암, 고혈압, 뇌졸중의 유무 등 식생활 습관,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겠고요. 네. 혈액을 통하여 호르몬 검사를 실시하고 간기능 검사나 혈중 지질 검사, 유방 촬영술, 골밀도 검사, 질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검사가 굉장히 많네요. 이 호르몬 대체요법 글쎄 뭐 주사기로 호르몬을 주입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죠? 네, 호르몬 제제의 투여 방법은 경구 투여, 네. 피부의 접착형, 질 크림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르몬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하여 투여함으로써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구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경구 제제로서 간에서 대사되므로 간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경구 투여의 특성상 소화장애 시에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 접착형이 있습니다. 둔부에 붙이며 간을 경유하지 않고 혈류로 바로 침투됩니다. 경구 투여보다는 낮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 위장 장애가 심한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발적이 생길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질 크림제가 있습니다. 네. 자, 여성이라면 누구나 폐경을 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아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 다 호르몬 요법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부작용 걱정 때문에 선뜻 또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부작용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없는 편인가요? 자궁이 있는 여성들에게 폐경기 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하면 마치 월경을 다시 하는 것처럼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호르몬 대체요법 시에 투여되는 두 번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렇게 출혈을 일으킴으로써 자궁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하여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여성들이 오히려 자궁암 발생률이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호르몬 요법의 초기에는 일부 여성들에서 메스꺼움이나 유방의 압통, 생리전 증후군 등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할 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투여량이나 투여 방법 등을 적절히 조절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호르몬 대체요법 하면은 뭐 자궁암, 유방암 같은 여성의 질환과 좀 관련이 있다. 발생률을 높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네. 초기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할 때는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자궁암 발생률이 증가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투여하는데, 이 두 제제가 적절히 투여되면 자궁암은 증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는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유방암에 관한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는 유방암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하여야 되며, 50세부터 또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연간 2회 이상 유방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갱년기 증상, 특히나 불면증이 찾아와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호르몬 요법을 받게 되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질 텐데요. 치료 기간 어느 정도로 잡고 봐야 할까요? 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일단 호르몬 제제를 3, 4개월 정도 투여하고 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중단할 건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주로 관심이 있다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과 골밀도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골다공증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 동안 지속되며 오래 할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다면 평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출혈을 예방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평생 동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호르몬 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치료를 중단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생마스 건강클리닉,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과 함께 이 여성들의 질환, 자궁근종과 폐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정형외과 가보고 이래서 온몸이 그래 아프고 이래 하길래 네. 그래 호르몬 약을 먹어보라 하더라고. 아, 비경이 예. 37세 비경이 됐어요. 네. 지금 51살이고. 근데 호르몬 약을 먹으면은 자꾸 밑에서 냉 같은 게 자꾸 분비물이 자꾸 나와요. 네. 이게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는 나쁜 냉이 아니고 착한 냉이라면서 상관없다 이래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죠. 이거 끊으면 전혀 또 그런 게 없어요. 먹을 때 되면 항상 그게 막 이렇게 구슬물이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네, 선생님, 착한 냉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 분비물이 혹시 피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요? 아, 전혀 피 같은 건 아니고 하얗게 그냥. 우윳빛으로 나온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염증이 없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이제 호르몬 제제를 끊었을 때, 갱년기 증상이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호르몬 제제를 끊으면 증상이 다시 생기는지요? 아니요, 저 갱년기 증상 있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끊고 나서 갱년기 증상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온몸이 아프시다고. 온몸이 아팠다면서요? 예, 아픈 게 그래, 뭐, 예.
뼈마디가 아프면 이래 하는 게 예. 호르몬 그 약을 먹으면 짜딱해가지고 먹어보라 그래서 권유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예, 먹었을 진짜? 때 온몸에 뼈마디가 아프고 한 것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나아지는 것도 잘 못 아, 느끼겠어요. 그런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고, 약을 예. 드시니까 그냥 이제 뭐 별 문제 없는 냉이 계속 나온다, 이러신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시면 다른 검사를, 온몸이 아픈 원인에 대한 검사를 좀 하시고, 냉이, 이제 약을 드셨을 때 냉이 나오면, 그 냉이 뭐 별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약을 안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불편한 건 없는데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먹다가 끊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이거 뭐 호르몬 제제는 요즘은 뭐 먹다가 불편하면 끊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아니고 제 딸이 있는데요. 네, 건종이 생겨가지고 2번을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또 건종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건종이 수술을 하면서 이쪽 저쪽 난소를 좀 잘라냈어요. 네. 근데 난소를 잘라내고 이번 또 수술을 하면 또 잘라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아기를 또 가질 수가 있는지. 따님이 연세가 몇 살, 28요.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애기 한 명 있고, 근종수술 2번을 할 때도 근종이 많이 커서 하셨는지요? 예, 하나는 7.5, 하나는 8.5. 2번 이제 뭐 개복 수술이나 이래 뭐 다른 수술로 그렇게 근종을 제거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근종의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한 3주 전에 가니까 지금 4.5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종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뭐, 그런, 뭐, 예, 예. 빈혈도 있고, 예. 또 생리가 불규칙해요. 생리가 불규칙하고, 배앓이가 자주 해요. 생리통이 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시면, 생리가 끝났는데도 예. 배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예. 일단 근종의 위치라든지, 그 어떤 근종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종 수술을 하면서 난소를, 잘라낸다라는 어머님 말씀 표현에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종 수술하고 난소 수술하고는, 보통 별개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주변에 산부인과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종 수술한다고. 절제를 했으면 예. 반 넘게 절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기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까? 난소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시죠? 예. 예. 난소가, 한쪽은 60%, 한쪽은 40%요. 네, 난소가 활동을 하면 임신은 가능합니다. 네. 예. 네, 더 궁금한 점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산부인과 오셔서 예. 주변 산부인과 가시면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45살인데요. 폐경이 왔다 하거든요. 네. 예, 그래갖고 지금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됐는데 생리가 안 나와요. 이게 생리 나오는 거라대요. 근데 많이 붓고 살도 찌고 좀 그래요. 이제 호르몬, 약을 얼마 정도 더 먹어야 생리가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제를 드신 지가 한 몇 개월 되셨어요? 한 달 하고 한 일주일요. 한 달, 일주일 정도. 그전에는 28일 기준에 한 달 먹고 지금 한 일주일이요. 이제 생리가 나오는 호르몬 제제라고 그래 설명을 듣고 처방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시면 일단은 조금 더 드셔보시고요. 생리가 나오는 약이라 그러면은 생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잡고? 근종이 자고 와서 근종이 2cm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예. 수술을 병원 가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더라고요. 네. 예.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전화상으로는 근종의 위치나 이런 걸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종 선생님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크면은 네. 하자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생리를 안 하는 건지.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근종이 2cm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으면 정기적으로 계속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번 초음파 검사를 꼭 아니 하십시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생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출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그 판단이 그래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근종의 위치가 점막에 가까이 있으면은 불규칙하게 그렇게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만, 말한 지 한 3개월, 4개월 다 돼가지고 네, 확인은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 약은 어느 정도까지 조금 참고 먹어봐야 될까요, 선생님? 딱히 시간은 얼마 동안 먹어야 된다는 건 없는데 한 3, 4개월 정도는 일단 복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붓고 살이 쪄요. 주로 어디 부위로 많이 붓는 느낌이 든지요? 전체적으로 많이 전체적으로. 붓고요. 예. 네, 잠도 많이 오고. 간혹 호르몬제를 드시면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도 많이 메스껍고 막 친구 살짝 생리 네. 증후군처럼 그렇게 네. 그런 근데 많이 증상이, 부어요. 살이 예. 많이 찌더라고요. 그러면 주변 병원에 가셔서 처방받은 병원에서 호르몬제를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 약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해당 병원 가셔서 한번 증상 말씀해 보시면.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생리를 이 약을 안 먹고 다른 생리를 안 하는 약을 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약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리를 하는 호르몬 약이 있고 생리를 안 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젊어서 하는 네. 걸로 해달라 했거든요. 네네. 이거 한 2, 3개월 먹어보고 안 되면은 일단 다시 지금 현재 몸이 붓는다든지 불편한 증상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이런 빠른 시일에 가셔서 다른 대체요법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굳이 생리하고 안 하고는 차이는 없네요. 약 효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리를 굳이 이 약은 하고 이 약은 안 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리를 하는 약이나 생리를 안 하는 약이나 그 어떤 폐경기 약에 대한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굳이 할 필요는 없네요. 그건 이제 개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폐경기 이후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조심해야 한다.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폐경기와 골다공증. 네. 여성에서 뼈가 약해지는 현상은 35세경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데 이는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칼슘의 흡수와 배설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생기며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가 가까워오면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되어 골다공증이 악화됩니다. 그 네. 결과 건강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작은 외상, 즉 예를 들자면 방바닥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찝는다든지 혹은 잠깐 손목을 잘못 찝는다든지 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손목의 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하여 심장 및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근육의 지구력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유연성을 좋게 함으로써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들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상훈 선생님과 함께 이 폐경기와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보통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게 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여성분들은 정기검진을 꼭꼭 하셔서 자궁근종이라든지 폐경기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죠? 벌써 독감 예방 접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한 번 맞으면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맞고 나서 항체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맞고 2주 정도 지난 후에 항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아니면 늦어도 10월까지는 좀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맞으면 이제 초봄까지 독감이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바뀐 점이 있죠. 바로 10월 1일 다음 달부터는 만 65세 이상 분들은 이제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가까운 지정된 병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마스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